자, 오늘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부분집합에 대한 어떤 것이 부분집합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단 말이야. 자, 잠깐 복습 잠깐 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만약에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을 이용해서 이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 A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부분집합을 구해 볼 텐데 이걸 구하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고, C라는 원소.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원소가 있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집합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종류의 원소를 부분집합에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집합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먼저 처음에는 A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게요. 자, 이제 A라는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를 가지고 넣어서 집합을 만드는 경우와 A를 포함하지 않고 집합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A가 들어있는 집합에다가 이 B라는 원소를 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지. 그죠? A가 들어있는 집합에 B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B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A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 집합에 B라는 원소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세 번째 원소인 C도 이제 B라는 원소, 자,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서 또 C라는 원소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A가 들어가고 B는 안 들어가는데 또 C라는 원소가 여기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각각 모든 원소들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A가 가지고 있지 않고 B를 포함하고 C도 포함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A가 들어가지 않고 B도 들어가지 않은데 C가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각각 원소들마다 두 갈래씩 갈라지는 거죠.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함할 때, 안 할 때.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가 두 가지를 경우를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A가 두 개로 나눠진 상태에서 또 B도 각각 두 가지씩 선택. 자, 그리고 C라는 원소도 전부 다 두 가지로 또 넣을 때, 안 넣을 때 이렇게 포함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각각 이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모두 두 가지씩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생겨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8가지더라.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원소로 이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었던 이 수영도의 그림으로 부분집합을 모두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는 A와 B와 C가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그죠? A, B, C가 다 들어갔죠.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A는 들어가고 B는 들어갔는데 C는 들어가지 않는, 그죠? 요렇게 내려온 게 이게 두 번째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A랑 B는 들어있고
C는 들어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B를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A는 들어가고 B는 들어가지 않고 C는 또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러면 요거는 A랑 C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A는 들어가고 B는 들어가지 않고 C도 들어가지 않는. 자, 여기는 A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를 넣지 않고 B를 넣고 C가 들어가는 경우. 자, 여기 경우는 여기 요 자리는 B랑 C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A는 들어가지 않고 B는 들어가고 C는 들어가지 않고, 그럼 여기는 B만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A 들어가지 않고 B 들어가지 않고 C만 들어가는 경우, 여기는 C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는 맨 마지막에는 아무런 원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8가지, 그쵸? 자, 이 A, B, C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에 대한 부분집합은 총 8가지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거를 다 구해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집합을 찾지 않더라도, 그죠? 전부 다 모든 원소들이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 이 모든 원소들이 모두 두 가지씩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나누어진다는 거죠.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씩의 선택지를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곱법칙, 동시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곱하기 관계를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곱법칙으로 전부 다 곱하니까 2의 거듭제곱,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이 되면서 이게 총 8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부분집합 만들어지는 거죠. 8개의 부분집합.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좀 일반화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방금은 선생님이 3개의 원소만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 A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집합이 이제 원소가 3개가 아니라 원소가 N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X1, X2, X3, XN. 자, 원소가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위에 A 집합을 통해서 3개짜리 원소 3개짜리 집합을 통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봤었죠? 모든 원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안 포함되는 경우에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고, 그 선택지에 의해서 모든 원소들이 두 가지씩 경우의 수를 만들면서 결국 동시에 이루어지는 2의 세제곱이라는 곱법칙으로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소들이 두 가지씩 선택지를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소를 N개라고, 임의의 N개라고 잡았으니까 X1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X2도 두 개의 선택지, 그 다음에 X3도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들이, 즉 XN번째 원소까지 모든 원소들이 다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전부 다 어떻게 곱하기를 통해서 곱법칙을 할 수 있댔지. 그러면 이 집합에 원소가 N개가 있는, X1부터 XN까지의 N개가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이다. 우리 거듭제곱은 알고 있죠? 2를 N번 곱한 거니까 2가 N번 곱해진 거니까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원소의 개수 N개에 대해서 2의 N제곱개,
그죠? 즉, 요 n은 원소의 집합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개수를 세가지고, 만약 원소의 개수가 5개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 원소의 개수가 6개면 2의 6제곱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2의 n제곱개,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진 부분 집합을 한번 알아볼까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우리가 진 부분 집합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진 부분 집합에서 등장하는 요 진자는 한자로 참 진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위에 다시 돌아가서 부분 집합의 종류를 한번 보니까 이 집합 A에 들어있는 이 원소 3개를 한 개를 끄집어내고 또 A, B, C 이렇게 한 개씩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을 원소들을 한 개씩 끄집어내서 부분 집합을 만들고 또 2개씩 묶어서 부분 집합 만들고 또 요 3개 다 묶어서 그죠? 여기 있는 거 3개 다 묶어서 또 부분 집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완전히 크기가 똑같은 집합끼리 그죠? 완전히 크기가 똑같은 집합끼리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똑같이 동일하게 생긴 집합을 부분 집합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데 참 진짜를 붙여서 진짜로 부분 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진 부분 집합에서는 기본적인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만 제외한다? 자기 자신과 동일한 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애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우리는 진 부분 집합이다. 그죠? 나머지를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 부분 집합에서는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을 한 개를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 집합의 개수, 아까 원소의 개수를 세서 2의 n제곱개, 자, 원소가 n개 있을 때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개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은 항상 한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한 개만 뺀 것, 그죠?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한 개를 뺀 게 바로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원소를 가지거나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때, 또 특정한 원소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들어가 보죠. 우리 A라는 집합 ABC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집합 8가지 중에서, 그죠? 이 집합 8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번 원소 A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원소 A를 반드시 가지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 이 원소 A는 반드시 가지고 있자는 소리죠. 자, 아까 선생님이 요거 집합 우리 수용도로 이렇게 2가지씩 선택지 나눌 때 A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제일 먼저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이 위쪽 라인으로 간 여기 이 부분은 여기 4가지죠. 이 4가지는 전부 다 A를 가지고 있다, 그죠? 맞아요? 우리 총 8개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4개는 A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요 아래쪽 요 4가지는 A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A의 부분 집합 그러면 몇 가지였어요? 4가지였잖아요. 요걸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분명히 모든 원소는 2가지의 선택지가 생긴다 했죠.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2가지로 선택지가 나누어져서 A도 2가지, B도 2가지, C도 2가지씩 나누어져서 총 8개의
이 경우의 수를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A라는 애를 반드시 가지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A라는 원소 A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가지는 경우, 안 가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는 반드시 가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른 원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B랑 C는 특별한 말이 없었으니까 A라는 원소만 우리가 원래 두 가지를 나눴었던 걸 반드시 포함한다 라는 조건으로 한 가지의 선택지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A는 한 가지만 선택지를 가지고 B와 C는 전부 다 두 가지씩 선택지를 가지는 거죠. 아까처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A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 그래서 A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경우를 가지지 않고 B와 C는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씩 선택지를 가지면서 곱하기 법칙을 하니까 결국 2가 몇 번 곱해졌어? 여기 2가 없죠? 2 한 번, 2 두 번. 2가 두 번 곱해져서 결국은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졌죠. 그래서 네 개의 집합에서는 A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집합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A라는 원소를 절대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자. 않는 A의 부분집합 개수. 자, 이번에는 A를 절대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이니까 자, 그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A라는 원소가 아까 위에는 포함되는 경우고 밑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아래쪽에 A가 포함되지 않는 여기 아래쪽 부분에 이 네 개가 우리가 찾아보면 A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게 딱 반반이죠. 그러면 아까 8개 중에서 반 틈은 A가 들어있고 반 틈은 A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A라는 원소는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아까는 있었는데 전체 중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A라는 원소를 절대로 가지지 말도록 하자. 가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는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못 들어가죠. A가. 안 들어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B랑 C는 모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지. C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두 가지 선택지. 그래서 모든 세 개의 원소 중에 A라는 원소만 절대로 들어가지 말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어. 그리고 B와 C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씩 선택지를 가지면서 역시 2의 2제곱이 되고 4개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다 짬뽕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A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죠? A는 반드시 포함하고, B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아까 1번에서는 반드시 포함하자라고 하는 한 가지 경우를 A는 가졌었고, 이번에 2번에서는 절대로 포함하지 말자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는 A가 가져갔었죠.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다 두 가지씩 경우의 수를 가졌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자라고 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만 가질 수 있고, B라는 원소도 절대로 포함하지 말자라고 하는 한 가지 선택지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없는 C라는 원소, 그죠? 우리는 A, B, C를 세 원소로 했을 때 A가 C라는 원소는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는
원소는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죠.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특별하게 정해주는, 지정해주는 요놈들만 한 가지씩만 가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두 가지의 원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1, 2 곱 법칙하면 두 가지의 이제 부분 집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A라는 애는 반드시 가지고 B라는 애는 절대로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은 두 가지입니다. 자, 실제로 찾아보니까 요놈 있죠? 요놈은 A가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그죠? B는 없죠? 또 누구 있어요? 또 여기 있죠? 요거는 여기도 A는 반드시 있죠? 근데 B는 없죠? 여기 C는 있거나 없거나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A는 있고 B는 없는 거, 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 또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또 이것을 일반화해서 공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합 A가 우리가 몇 개의 원소로 x1, x2, x3, n개의 원소로 또 일반을 해보자. 그럼 아까 우리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 집합 전체 개수는 그죠? 모든 원소들이 두 가지씩 선택지를 가져서 2 곱하기 2 곱하기 n개의 원소들이 다 2씩 곱해지는 거죠. 요 n개가. 그죠? 요 n개가 다 곱해져서 2의 n제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응용을 했어. 그죠? 자, 어떻게 응용하자? x1, x2, x3. 자, 요 선생님 3개만 응용해 볼게요. 3개만 해볼게. 이 3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 3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는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이 개수를 구하려는데 이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우리 n개의 집합 중에서 원소 중에서 n개의 원소 중에서 3개만 한 가지씩 경우의 수를 가지는 거죠. 절대로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그죠? 반드시 가지는 경우 한 가지씩. 근데 나머지 이제 몇 개의 원소? 3개가 전부 다 한 가지씩이고요. 나머지 n-3개죠. 나머지 원소 n-3개. 그죠? 자, n-3개의 원소들이 모두 두 가지씩 경우의 수를 가지면서 이게 곱법칙. 그럼 2가 몇 번 곱해진다는 소리예요? 2가 n-3번 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 2 요게 n-3번 n-3개. 그래서 2의 n-3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나중에 문제를 공식화할 때 요거 원소의 개수 정해주는 반드시 포함하자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만큼을 원래 전체 개수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또 반대로 x1, x2, x3 원소를 절대로 가지지 말자.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요것도 그죠?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세수 원소만 한 가지씩 포함하지 말자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역시 나머지 n-3개의 원소는 전부 다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전부 다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두 가지씩 모든 원소들이 각각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역시 전부 다 몇 번 곱해져요? 얘도 2가 n-3번만큼 곱해지는 거죠. 자, 3개의 원소는 x1, x2, x3만 1씩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의 n-3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반드시 포함되든 아니면 절대로 포함되지 않든 얘네들만 정해진 애들만 한 가지씩 1씩 곱해주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2씩 곱해주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책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정했는데 책을 보시면 여기에 임의의 K개, 그죠? 원소 K개를 반드시 가지자. 그러면 이의 지수에서, 그죠? N제곱에서 K제곱을 빼는 거죠. 예, 밑은 2는 그대로 있고 N개, 전체 N개의 원소에서 K개만큼의 원소를 빼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전체 원소 N개 중에서 M개를 원소로 절대로 가지지 말자. 자, N개 중에서 M개를 절대로 가지지 말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지는 이 개수, 원소 개수만큼을 또 빼주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는 둘 다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K개는 반드시 가지고 M개는 절대로 가지지 말자. 이거 아까 1번, 2번을 짬뽕 시켜놓은 거죠. 다 섞었죠. K개만큼은 반드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되고 M개만큼은 절대로 가지지 않으니까 한 가지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거 N에서 K개도 빼고 M개도 뺀 만큼이 남은 애들만 20 곱해줘서 우리는 2의 N 빼기 K 빼기 M 제곱,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공식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일단 요거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뒤에 나오는 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선행해서, 그죠? 일단 먼저 네가 내용을 보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원소 개수 구하는 내용 정리와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풀어보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